친애하는 거주민 여러분들께 저는 투엑스미 최영입니다. 센터장이죠, 센터장.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에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전 참 기쁩니다. 초대하게 돼서 당신을 책 기부 행사에. 우리는 모으고 있습니다. 중고책들을요.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독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10대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책들을 기부함으로써 당신은 어린 독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읽기의 즐거움을. 어떤 책들,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떤 책들도 아주 기쁘게 받아질 것입니다. 소설, 시, 그리고 비소설 책들을 포함해서 당신은 가져올 수 있어요. 당신의 책들을 우리 커뮤니티 센터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운영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마음을 담아 투엑스미 최올림. 다니엘은 기차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출장 때문에. 그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멈췄다. 기사가 발표를 했다. 우리가 기계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점점 초조해졌다. 놓치는 것에 대해 기차를. 망설이지 않고서 그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역까지 갔다. 근데 또는 여전히 그는 걱정했다.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역에 그는 알게 됐다. 기차가 지연됐다는 거. 10분 만큼. 그가 그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을 때 그는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기억나는가? 어떻게 당신이 배웠는지, 운전이나 요리하는 거. 당신은 연습을 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동안에 생각나게 하면서 당신에게 뭘 해야 할지를.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가르치는 게 가능하게 될 때까지, 네가 네 스스로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는 게 가능하게 될 때까지, 그걸 자동으로. 아이들은 가치관을 배운다. 완전 많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행한다.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행한다. 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감독으로서 집중하는 걸 도와주는 그 동안에. 그들의 주의력을 어디에다가, 첫째, 중요한 것에다가, 그리고 둘째, 어디에다 집중?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 미세하게 다듬는 거, 중요한 기술을. 당신은 그들을 지원해준다. 후원해준다. 떠받들어준다. 당신의 칭찬 가지고서, 격려를 가지고서, 아주 상냥한 충고를 가지고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녀는 찾게 될 것이다. 그녀의 감독을 어디 다른 데에서. 그리고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가치관에 의해. 매체, 그녀의 친구,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그녀의 관심을 붙잡는. 그래서 행동에 나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줘라. 당신의 아이가 배우도록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상, 진리와 지식에 대한 그 이상은 이다. 개념이다. 시장 개념이다. 시장.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마주친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그것들을 평가한다. 그것들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들어맞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시킨다. 최고의, 가장 뛰어난 사실이 형성하도록 시킨다. 우리 믿음의 근간을 형성하도록 시킨다. 그게 아마도 과학자의 방법이겠지. 이론상으로 적어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시장에 있다. 정당화를 위해서. 정당화. 우리는 그냥 장을 본다. 말을 그냥 쇼핑한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들이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말들이 이야기,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찾고 있지 않다. 진술을. 어떤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고 있지 않는다. 어떤 사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보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것들은 이다. 진술들이다.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진술들이다. 그런 믿음을. 한마디로 변호사의 방식인 거지. 언어가 아마도 되게 좋을 수가 있다. 이러한 기능에. 하지만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룸으로써 더 커다란 존중감을 가지고 다룸으로써 우린 성취할 수 있다. 더 많은 것. 그 뭐 이상의 것을, 단순한 자기 방어,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가정해보라. 당신이 쭉 공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결책을, 좀 도전적인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수년 동안.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당신이 쭉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다고.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다른 거, 당신이 마주쳤던 거, 그게 아마도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 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창의적인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가 있다. 당신 마음에. 당신이 긴장이 좀 많이 풀렸을 적에. 그런 유레카의 순간, 한마디로 아주 위대한 통찰이 발견이나 아니면 발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 그건 종종 발생한다. 기대되지 못한 그런 시기에.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창의성을 따라서 한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떤 것들. 그게 잠재적으로 좀 가치 있는 결과값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게 의미하진 않는다. 이게 의미하진 않는다. 당신이 반드시 좁혀야 된다? 이걸 의미하진 않는다. 당신의 관심을 한 가지 구체적인 주제로, 특정 주제로 좁혀야 된다? 이걸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경험의 폭, 이게 열쇠다. 창의성으로 가는. 만약에 당신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면 좁은 범주의 어떤 주제로, 그렇다면 그 범주, 당신의 상상력의 범주는 그와 비슷하게 좁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해로울 것이다. 창의성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가 견주어 볼 적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한데 실패한 어떤 것을 그런 종류의 사람과 대비해서 견주어 봤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과, 그건 불편한 감정인데, 느낌인데, 근데 좋은 그 느낌이다. 그게 도움되는 좋은 느낌이다.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사과할 때 어떤 거 우리가 저질러 버렸던, 또 보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행동을 바꿔버릴 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느끼는, 그때 죄책감이 가장 자주 그 동기 요소이다. 죄책감은 딱 그만큼 강력하다. 수치심만큼이다. 근데 그 효과는 종종 긍정적이다. 반면 수치심은 종종 파괴적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보상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 행동을 좀 더 긍정적인 것들로 대체해 버리는 것을 봤을 때 죄책감이 종종 그 동기부여 요소이다. 수치심이 아니라. 사실 뭐 내 연구에서 나는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치심은 좀먹는다는 거. 우리의 한 부분을. 그게 믿는 부분. 우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더 잘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믿는. 한번 보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보자. 당신의 뇌 안에서 언제 스크롤 할 적에 소셜미디어를. 재빠른 도파민의 활동. 당신은 연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앱을 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당신은 알아차린다. 당신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당신의 도파민 수준은 증가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쾌감이 경험되어진다. 당신의 뇌에서. 그 도전, 난제는
이런 것이 만드는 난제는 이다.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우주 안에서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리학 법칙이 설명하듯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다. 당신의 뇌와 몸은 항상 찾고 있다. 어떤 것을? 항상성이라 불리는 어떤 것.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균형을 의미하는. 이걸 마음에 두고서 이걸 염두에 두고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할 적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스크롤할 적에 소셜미디어를 뇌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어떻게 내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나 높지? 성취하기 위해 항상성을 혹은 균형을. 도파민은 그러고 나면 이제 재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양으로. 어디 밑으로? 당신의 기준선 밑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게 또 만든다. 당신 느끼도록, 훨씬 더 기분 더럽게 느끼도록. 뭐 했을 때보다? 당신이 스크롤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위쪽 그래프는 보여준다. 그 정도를, 사람들의 신뢰의 정도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신뢰. 모모의 기초에서, 설문조사 기초에서 2023년에 모든 나라들,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0% 이하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엄청 믿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 영국과 미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혀 믿지 않았다. 중국이 유일한 나라였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비율,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40%가 넘는. 중국과 인도는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약간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비율,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네 나라 중에서. 조지 버드 그리넬은 가장 선도적인 앞서 나가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는데, 초기 미국의 환경보존 그 운동의 태어났다. 뉴욕에서 1849년 점점 자라나면서 아우디번 파크 근처에서 자라나면서 그는 점점 키웠다. 초창기의 관심을, 새들에 대한 관심.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는 합류했다. 그의 첫 번째 과학 탐사에 합류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직업으로 이어졌다. 미국 환경 보존, 그 직업으로 이어졌다. 후반 1870년대 후반부터 그는 많은 기사를 썼다. Forest and Stream 이라고 하는 곳에 뭐뭐를 요청하는 기사, 뭐뭐를 요구하는 기사를 썼다. 야생동물 보존. 그레넬은 기여했다. 설립하는 곳에. 초기 환경보존 조직, 단체를 포함해서 어드번 소사이어티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는 이바지했다. 많이 도와줬다. 설립을.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이거 설립을 1910년. 그의 글쓰기와 그리고 대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그는 영향력을 가졌다. 만드는 것에. 초기 야생동물 보호법. 심지어 그의 1938년 사후에도 그의 일은, 그의 노력은, 그의 활동은 환경 보존에서의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환경 보존론자에게. 문학은 그 본질적으로 증거이다. 지속적 힘의 증거, 인간 창의성과 표현을. 그것은 초월해버린다.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또 우리를 연결한다. 생각과 감정, 사람들의 모든 삶의 족적, 즉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 생각과 감정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세기와 문화를 걸쳐서 그 부상, 떠오름, 등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계속 변하는 미디어의 환경,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유지해왔다. 그것의 적절성과 의미를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로서.
한 가지 이유, 이 문학의 지속적인 힘의 한 가지 이유는 그 능력이다.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 복잡성을, 인간 경험의 쓰여진 말, 글을 통해서 작가들은 가지고 있다.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을 탐사할 수 있는 그 깊이, 인간 감정의 그 미묘한 차이,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그리고 또 도전과 승리를, 인간 정신의 문학은 허용한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반영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책의 페이지 안에서 또 허락하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등장인물들, 우리 자신과는 다른 등장인물, 그리고 또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준다. 더 깊은 이해를, 인간 조건에 대한 이해를. 뷰파인더라고 하는 것은 카드 조각이다. 구멍이 잘리게 해놓은, 그거를 통과하도록 쭉 가운데다 구멍을 뻥 잘라 놓은 그런 카드 조각이다. 그게 사용될 수가 있는, 분리시키기 위해, 격리시키기 위해, 사진이나 어떤 물체 한 부분을 격리시켜 버리기 위해, 그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작은 부분이나 영역에 모아지 않은 채로, 산만하게 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 전체에 의해서, 보아질 수 있는 전체에 의해서, 그건 유용한 도구이다. 그게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혹은 조직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찰이나 그림 그리기를, 그게 또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아이들을 경계를 줌으로써 어떤 것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그리고 또 그것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그 아이들이 추적하는 거, 따라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되는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들을 다시 똑같은 영역으로 데려옴으로써 매번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이 바라보고 다시 볼 때마다, 당신이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을 적에 쓰려고 아이들하고 함께 당신이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 그때 고려해라. 크기를 고려해라. 카드 크기. 당신은 충분한 카드를 필요로 한다. 그 구멍 주변에 막을 수 있는 그 카드를 필요로 한다.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 나머지를, 시각적 정보의 나머지를 아이의 시야로부터. 근데 그거는 너무 크거나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은 단순하게 상호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계속 바뀐다. 비록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런 동안에, 당신이 이걸 읽는 동안에도 당신은 변하고 있다. 당신은 나이를 먹고 있다. 아주 미세한 양만큼, 고맙게도. 근데 그 신경의 네트워크, 당신 뇌에 있는 그 네트워크는 또한 인지하지 못하게 바뀐다. 뭐 할 적에, 당신이 인지할 적에 매단어를 결정적으로, 심지어 그럴 때조차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주변 환경, 이런 거 바깥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꿔놓는 당신의 삶을, 미래의 삶을. 비록 그렇지만 당신이 그걸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할 거지만, 헤라클리투스라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했다. 아무도 발을 못 담그지 똑같은 강에 2번.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강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거기에 대해서 크레이틸루스라는 그 헤라클리투스의 학생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강에다가 발을 담글 적에 당신은 그걸 바꿔놓는다. 아무것도 정적이지 않다. 심지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변화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다. 당신은 항상 공부하는가 같은 장소에서 그러지 마라. 만약 당신이 다른 장소들에서 공부한다면 그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성을,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은 강화시킬 것이다. 그거
당신이 배우는 것을. 그럴 적에 몇몇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한테 말해줄 적에 그들이 학교 일, 공부를 했다. 다른 장소에서 뭐라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석진 자리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럴 적에 그 습관이 반영해 줬다라고. 학습에 대한 그 연구를 반영해 줬다라고. 수많은 실험들은 발견했다. 몸을 아는 거. 만약에 학습자들이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두 장소, 응?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그럼 걔네들이 더 그럴 것 같아.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그 학습 자료를. 그 첫 번째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에서, 즉 실험들 중에 하나에서 두 다른 집단들이 공부를 했다. 단어들 목록을. 몇몇 학생들 다시 뒤돌아갔다. 같은 방으로 두 번. 반면에 그들의 대응하는 상대방들은 썼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나누어진 시간을 두 장소 사이에서 썼다. 요청받았을 때 회상해보라고. 되도록이면 많은 단어를 한번, 단어 목록을 회상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애들, 얘들이 훨씬 더 잘했어. 다양성은 만들어낸다. 풍부한 연상을, 심지어 그럴 때조차 그러한 연결들이 형성이 되는 때조차 배경에서 완전 그냥 바깥쪽에서, 무엇의 바깥쪽?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의 바깥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형성될 때조차도 뭐뭐에 대해서 말하기, 어떤 것이 뭐 같은 냄새가 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는 가장 기본적 방법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후각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 냄새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그 방법이 좀 도전적이고 어렵다. 없다. 단어가 영어라는 언어에는 묘사할 단어가 없다. 냄새를 같은 방식으로, 그 방식에서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녹색이 색깔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할 단어는 없다. 대신에 이제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가 냄새가 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근원에 대해 얘기한다. 냄새. 뭐 어떤 것들이 꽃 같은 냄새가 난다, 과일 같은 냄새가 난다, 생선 같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심지어 가장 친숙한 냄새들조차 좀 어렵다. 확인하기 어렵다. 그럴 적에 그것들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보통의 맥락에서 그것들에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다수는 불가능했다. 이름을 대는 게 불가능했다. 굉장히 흔한 냄새들, 뭐 이를테면 맥주 냄새, 소변 냄새, 뭐 장미 냄새, 아니면 모토일 냄새. 명백하게 심지어 그 사람들, 그 이름을 댈 수 없던 사람들, 이런 냄새들의 어떤 것도 이름을 댈 수 없었던 사람조차 마실 거다. 맥주를 마실 거다. 하지만 소변이나 혹은 모토일은 마시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어떻게 진화가 우리의 뇌를 형성했는가이다. 우리는 냄새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잘 갖춰지진 않았다. 그것들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갖춰지진 않았다. 한 특정 강력한 방법, 인간이 적응할 수 있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환경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다. 바꾸는 것에 의한 것이다. 행동들을 그 관점에 비추어서, 결과의 관점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낳는, 그 행동들이 낳는 결과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한 아이, 그 아이가 칭찬을 받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 운동을 올바르게 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는 한 아이는 그럴 것 같다. 계속 할 것 같다. 하는 거를, 그 운동을 그런 방식으로. 한 춤꾼, 댄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 특정한 조건화 운동이 어떤 결과값들을 주고 있지 않네 라고 느끼는 그 댄서는 이다. 그럴 것 같다. 그 운동을 포기할 것 같다. 뭘 더 좋아하면서, 아니면 뭘 더 호의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그게 더 전도 유망해 보이는, 또는 유망해 보이는
뭔가 내 장래를 약속해 줄 것 같아 보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하는 성향이 있다. 어떤 것들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이득이나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 아니면 우리가 또 무슨 성향이 있는 것 같으냐면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우리를 좀 피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종류의 문제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불이익을. 우리가 또 좀 어떤 것들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그거 하는 거 그만두는 성향이 있다. 그게 문제로 이어지거나 불편함으로 이어지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하는 성향이 있다. 행동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 그게 어떤 이득이나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명백하다.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뭐뭐라는 점이 명백하다. 채택하는 거.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게 이어질 수 있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개선되어진 정신건강의 결과값. 예를 들어서 한 연구, 실행된 연구, 연구자들에 의해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연구가 발견했던 뭐뭐라는 점을 참가자들, 그 사람들이 제안했었던 그들의 소셜미디어의 사용, 디지털 장비들의 사용을 제안했었던 참가자들이 보고했다라는 거. 더 낮은 스트레스 수치, 불안감의 수치, 그리고 우울감의 수치를 보고했다는 거. 줄임으로써 늘 똑같은 그 흐름, 정보의 흐름, 그리고 또 통지, 알림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개인들은 가능했다. 더 집중하는 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그리고 활동에, 그 활동이 행복감을 증진시켰던.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한 기업의 전문가, 막 고군분투하는 전문가, 번아웃이라든가 뭐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막 고군분투하던 전문가가 실천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법을. 뭐 이를테면은 경계선을 정한다든가, 뭐 전화기 사용에, 그리고 또 마음 챙김 같은 것을 실천하는 거. 그 결과 그는 경험했다. 개선되어진 수면의 질을, 줄어든 스트레스 수준을, 그리고 현저해진 새롭게 발견된 그러한 침착한 느낌, 그리고 명료함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동안에, 빙하시대 동안에 그럴 뿐 아니라 지구가, 행성이 그랬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이 얼음층이 덮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어떤 거? 우리가 오늘날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으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훨씬 더 건조했다. 아일랜드에서가 우리가 종종 추위랑 습함을 연관시킨다. 만약에 너무 추우면, 근데 만약에 너무 추우면 훨씬 덜한 증발작용이 있고, 구름은 좀 적게 있고, 비도 덜 있게 된다. 우리의 세계, 빙하시대에서의 우리의 세계는 춥고 건조했다. 그리고 이건 의미했던 거다. 어렵다는 거, 어려웠다는 거, 식물들이 성장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 이러한 형태의 기후에서 농사짓기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너무 위험하다. 의존하는 거, 어떤 하나의 땅 조각에 의존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도가 오름에 따라, 그리고 만년설이 녹음에 따라 우리는 경험했다. 갑작스러운 생명의 폭발적인 증가를.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점점 더 습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거기에서는 그들이 음식이 자라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집약적으로, 이게 하룻밤 만에 일어나진 않았다. 그거는 아마도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수렵 채집인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면서, 또 그러는 동안에 하기도 하면서, 약간의 부업, 농사짓기에서 부업을 좀 하기도 하면서, 커다란 차이점, 작동, 그리고 작업, 그리고 장기 기업,
사이의 큰 차이점은 뭐뭐라는 점이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식한다는 거다. 정보를. 작동기억 안에 있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 정보를. 우리의 장기기억 안에 있는 정보. 우리는 접근한다. 장기기억에 가져옴으로써 접근한다. 정보를. 어디로? 작업기억으로. 예를 들면 바로 지금 당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한다. 모든 배우들, 당신이 여지껏 봤던 그 사람들 저장돼 있다. 당신의 장기기억에, 바깥쪽에 있는 당신의 의식의 바깥쪽에. 근데 만약 내가 당신한테 요청을 한다면, 목록을 한번 말해봐라. 모든 배우들의. 그럼 당신 쓸 거다. 당신의 작업기억을 쓸 거다. 되찾아오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씩 그들을. 그리고 술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술술 그것을 말할 것이다. 술술 말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작업기억은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의 장기기억에.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기억들을 인식으로. 근데 기억하라.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 7개의 품목 혹은 덩어리. 각각의 배우는 항목이 될 것이다. 한번 해보고 가지고 있으려고 해봐라. 모든 배우들, 네가 아는 그 배우들을 명시적인 인식으로 한번 시도도 해보고 가지고 있으려고 해봐라. 떠올리려고 해봐라. 당신은 아마도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할지도 모른다. 큰 집단의 사람들을. 근데 당신은 여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몇몇의 배우들만. 어떤 한 시기에. 만약에 당신이 몸짓을 한다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그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회상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건을 더 잘. 만약 당신이 제스처를 하지 않으면 그랬을 것보다. 우리는 시켰다. 어른들에게 보도록 비디오를. 장난감 물체,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또는 수행하는 다양한 이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한 닭이 경찰관에게 미끄러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한 조깅하는 사람이 몸을 숙여서 발끝을 만지려고 하는 거, 아니면 한 담장이 막 흔들리면서 혼자서 스스로 다쳐버리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시험해봤다. 그 성인들의 기억력을,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억력을 즉각적으로 그 설명이 있고 나서, 그리고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어른들 제스처를 써라 라고 말을 들었던 그런 어른들은,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동안에 그 사건을, 그런 어른들은 기억했다. 더 많이 기억했다. 그 어른들보다. 그 사람들이 제스처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보다. 특히나 몇 주 지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똑같은 효과를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다가 스스로 제스처를 취했으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봤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성인들에게 아무런 지시사항도 주지 않았다. 몸짓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했다. 똑같은 패턴을 사람들 항목들을 기억을 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했었던, 그걸 더 잘 기억했다. 그 항목들보다. 그 항목에 대해서 그들이 제스처를 하지 않았었던,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거, 말과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만든다. 정보. 부호화된 정보를, 그 말 안에 부호화된 정보를 더 기억할 만하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 대략적으로 10에서 15%의 전세계 온실가스의 배출은 유발되어진다. 질적 저하, 악화에 의해서.
그리고 삼림 벌채에 의해서 나무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 탄소 순환에서. 그것들은 나무들은 전환시킨다. 이산화탄소,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그 과정을 통해 광합성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 그것들은 몸으로 보아진다. 자연의 규제자로 보아진다. 이산화탄소의 그 존재, 엄청 많은 양의 나무의 존재는 의심할 바 없이 몸으로 이어진다. 감소되어진 이산화탄소의 존재로 이어지고 공기 중에서, 그리고 증가되어진 존재, 산소의 존재로 이어진다. 불행하게도 삼림벌채는 막고 있다. 이런 과정이 성취되는, 완전 성취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숲의 절반이 이상이 사라지면서 그 양,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더 많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금 반사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시 지구로. 뭐하는 대신에 방출되어지고 배출되어지는 대신에 우주로. 그리고 이것은 유발하고 있다. 그 행성의 평균적인 온도가 오르도록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삼림벌채라고 하는 건 주요한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매일매일. 그리고 결정을 한다. 뭐가 안전하고 아닌지, 그리고 뭐가 적절하고 아닌지. 그것이야말로 심리학자 조셉 르두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처럼, 제안한 그거,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 장치. 이 사람이 제시하기를 그게 심리적인 위험 감지 장치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결정짓는다. 인지 아닌지를,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심지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한 물체나 대상, 동물, 사람이 평가될 적에 그렇네 라고, 위험하다라고, 그럼 공포, 두려움의 반응. 근데 이게 이제 불려지는데 싸움 혹은 도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공포 반응이 발생한다. 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아마 바로잡을 수도 있다. 실수를. 이런 위험 감지 장치 에서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렸을 때. 근데 종종 물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낸다. 이유를. 왜 정확한지에 대한 이유. 애초에 그게 왜 정확한지에 대한 그냥 이유나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된 상태다. 확신한다. 몸을 아는 거.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다라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들은 이루어진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으거나 만들어낸다. 그 사실을.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볼 적에 어떤 사람을 볼 적에 그 좀 위험한 느낌인데 라는, 그때 우리가 이미 시작을 하는 거다. 행동을 내적으로.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심지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자동적인 평가를 한다. 위험에 대해서. 의식적인 생각 그 이전에 만들어내면서 감정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결정을 우선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하면서 이유들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 스포츠에 있어서 축복이자 도전. 상업적인 업체들은 목표로 한다. 예측 가능성을, 확실성을. 특히나 뭐뭐에 관해서라면, 제품 질에 관해서라면. 그러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은 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스포츠계에서. 특히나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 전달에 관해서라면, 프로 스포츠의 경쟁 그 전달에 관해서라면. 구경꾼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스포츠 경험이라고 하는 건 더 잘 경험된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 스포츠 행사들은 사실상 의존한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경기로. 그 경기의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의 실적에 참가라고 하는 것, 스포츠 대회에 참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것 같다. 더욱더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렇듯이 리그전 수익이 또한 그러하게 되듯이. 근데 그 부재 없음, 예측 가능성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진다. 상당한 가변성으로 이어진다. 그 질, 스포츠 수행도의 질에 많은 요소들이 기여할 수 있다. 가변성에 스포츠 제품 포함해서 날씨, 선수 부상, 장소, 질, 적의 질, 가까움, 점수의 근접성, 그리고 심지어 군중의 크기. 크리켓 경기 아주 사람 짜릿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도 있다. 근데 팬들은 여전히 지불해야 된다. 똑같은 가격을. 스포츠 마케터들은 아마 극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개선시킴으로써 제품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 스타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이라든가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제공하는데 다른 형태의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좀 매력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 그 불확실한 본성, 스포츠 대회의 본성은 이다. 그냥 하나의 요소이다. 전체 경험에. 비록 그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재정적 성공에